사진이 나와 있습니다.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 그리고 그 옆에는요, 임수경 전 의원의 사진입니다. 이웃 사촌이 된 임남매. 성이 두 인물 모두 임씨라서 임남매. 실제 남매는 아닙니다. 뭐 그만큼 가깝다는 얘기겠죠. 내년 종로 출마설이 나오고 있는 임종석 전 실장이요, 최근에 평창동으로 이사를 갔는데 알고 보니까 옆집이 임수경 전 의원의 집이랍니다. 이거 뭐 알고 간 건가요? 모르고 간 건가요? 아무튼 뒤늦게 알게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두 사람은 인연이 깊죠. 임수경 방북 사건 당시 이쪽이 계획을 했다면 이쪽이 실행을 한 거잖아요. 이런 관계가 있는데, 그런데 지금 한참 수십 년이 지난 지금 또 이웃사촌이 됐다, 뭐 이래서 기사가 됐습니다. 자, 그런데 실제 관심사는요, 그 당시에 임수경 방북 사건을 구속시킨 게 바로 황교안 지금 자유한국당 대표랍니다. 검사 시절 얘기죠. 인연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임종석, 임수경, 황교안, 이렇게 뭔가 연결이 되는 겁니다, 지금요. 그런데 지금 종로에서 임종석 전 실장이 황교안 대표와 맞붙을 가능성이 있다. 지금 정치권에서 꽤 비중 있게 다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이 기사가 됐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 얘기 좀 해봐야겠는데요. 요 내용을 일단 이거 최영학 교수님께서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뭐냐면 일단 황교안 대표가 종로에 출마할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일단 황교안 대표의 지금 스탠스는 민주당 쪽에서 먼저 후보가 어떻게 정해지느냐에 따라서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 민주당 내부에서 정세균 국회의장께서 여기에 출마하시는 의사를 아직 접지를 않으셨거든요. 따라서 거기 교통정리가 되면은 이제 나오는 부분이 있고요. 교통정리가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잘 안 되고 있습니까? 안 되고 있다고는 저는 알고 있고요. 또 사실적으로 이 종로에도 지금 사실 선수들이 좀 있죠. 오세훈, 박진 등등의 내부적으로도 교통정리해야 되는데 일단은 그런 것들이 다 끝난 다음에 황교안 대표는 움직일 수 있는 좀 여유가 있기 때문에 사실 뭐 붙어서 이기면은 좋겠지만 지면은 그거는 굉장히 완전히 독배거든요. 따라서 조금 신중한 자세로 가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저는 뭐 예측을 하고 싶습니다. 정은과 위원님. 황교안 대표와 임종석 전 실장이 종로에서 총선에 출마한다면 이거 완전 빅매치가 되거든요. 진짜 엄청난 빅매치로 관심을 쏠 텐데, 그래서 더군다나 과거에 저런 인연, 방북 사건 관련 인연까지 회자가 되면서 대단한 이슈가 될 것 같아요. 그 가능성은 좀 어떻게 보세요? 글쎄 좀 지켜봐야겠습니다만은 뭐 가능성이 전혀 없지는 않다고 봅니다. 임종석 전 의원이 이사 간 거에 대해서 결국 이제 내년 총무에 출마할 것이다. 라고 확정적으로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종로로 가서 살겠다고 간 거겠죠. 그렇습니다. 근데 여전히 그 정세균 의원이 있단 말이죠. 근데 정세균 의원도 아직은 상당히 의향이 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향후에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겠습니다만은 저는 황교안 대표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지금 초기에는 당내 입장이 굉장히 강하다가 지금 최근 들어서는 상당히 좀 좀 약간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황 대표는 뭐 정치 입문한 게 뻔하지 않습니까? 뭐 대권에 대한 꿈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출마를 하는 것이 전공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뭐 여러 지역 뭐 다른 것보다는 종로에서 해서 어쨌든 간에 본인이 만약에 거기에서 승리를 했을 경우는 또 다른 엄청난 도약의 길로 가는 것이고 그런 식의 어떤 정치적 움직임도 있을 수 있다. 저는 봅니다. 그리고 뭐 어차피 임종석 전 실장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정치적 꿈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양보하지 않을 텐데 결국에는 이제 가을 이후에 그 각각 당내에서의 어떤 후보군들이 어떻게 정리가 되느냐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아직은 상당히 복잡한 변수들이 많이 남아 있죠. 자, 정치권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변환범 변호사. 임종석 전 의원과 황교안 대표는 뭐 악연이라면 악연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임종석 전 대표는 저렇게 평창동으로 이사 가서 임수경 전 의원 옆집으로 같이 나란히 이웃이 된 걸 봐서는 종로 출마 의지는 분명한 것 같아요. 물론 당내 상황, 이른바 교통정리가 남아있긴 합니다만. 자, 그렇다면 황교안 대표의 선택은 남아있습니다. 황교안 대표, 보시기에 출마할 것 같습니까? 안 할 것 같습니까? 당내에서 이제 여러 선거 전략가라든가 분석가들은 얘기를 할 때 황교안 대표께서 이제 총선에 나간다고 한다면 이른바 종로같이 상징적인 지역 아니면 비례를 나간다라면 올해 17번까지 한국당이가 지난 총선에 됐으니까 18번 또는 20번에서 본인을 마지노선으로
그런 전략을 택해야 우리가 선거에 승리할 수 있지 않겠냐는 의견을 많이 비례대표를 제시합니다. 후순위로 받아서. 그렇죠. 비례를 간 다음에 2번이 아니라 여자가 1번이니까 2번이 아니라 지난번에 한국당이 17번까지 됐으니까 18번이나 20번까지 해서 내까지 무조건 대동 만들겠다. 이 정도까지는 내가 붙일 각오를 하겠다. 뭐 그게 아니라면 뭐 거네요. 종로를 출마해서 대역 정국을 만들어가지고 수도권에서 깃발을 내가 스스로 꼽겠다. 그 정도 결기는 보여줘야지만 가능하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을 개진하는데. 그럼 선택지가 두 개네요. 비례 후순위 아니면 종로로 나가라. 그런 의견을 제시하는데 이제 막상 또 이제 당 대표가 되시면 뭐 한국당이든 민주당이 가리지 않고 다들 이제 또 이제 본인은 어느 정도 이제 안정된 자리에서 전국적으로 선거를 내가 지휘해야 되지 않겠느냐. 내가 종로에 출마하게 되면은 의미는 있겠지만 그럼 종로에 함몰되면서 전국 선거를 지휘할 수 없게 된다라는 또 명분을 들이시면서 또 이야기들이 많이 드시더라고요. 또 일단 그래도 자신은 또 편안한 길로 가고 싶은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결정은 못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이제 여러 상황을 놓고 보더라도 지금 먼저 황교안 대표가 종로를 나가겠다라고 미리 하는 것도 이제 좀 섣부른 선택일 수는 있죠. 아마 이제 그 결국에 가서는 이제 선택하실 것 같습니다. 근데 당내에서는 이제 대표로서의 리더십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좀 어느 정도 모험을 걸어보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는 의견도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 기사는 임종석 전 실장에 관련된 기사인데 주로 황교안 대표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다시 임종석 전 실장 얘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김구라 교수님부터. 최영학 교수님도 하실 말씀인데 다음 순위로 짧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저는요 두 분 다 안 나온다에 저는 안 나온다. 예, 두 분 다 안 나오는데 어떤 이유에서요? 제가 종로구에 그 선거운동하는 거 몇 번 도와드렸거든요. 다른 후보들요. 근데 종로구가 굉장히 희한한 동네입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유동인구가 한 400만 돼요. 그래서 길거리에서 악수하는 거 표가 안 됩니다. 다 거기 안 사시는 분이라는 거네요, 그럼. 거기 토착으로 유권자는 구석구석에 박혀 있어갖고. 뭐 임종석 실장이나 황교안 대표의 그런 어떤 지명도 갖고 선거하는 선거구가 절대 아닙니다. 따라서 두 분 다 마지막에 계산하면은 두 분 다 안 나온다에 저는 조금 더 방점을 두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구름 위에 계신 인물들이 내려와서 이렇게 땅을 디딜 곳이 아니라는 거네요. 절대 종로구가 안 됩니다. 김구락 교수님. 사실 종로는 그동안에 이제 당선자 몇몇을 보면 뭐 정세균 의원도 계시긴 하지만 그 전까지 보면 굉장히 보수 성향이 강하다고 보통 통하는 곳이거든요. 자, 그곳에 임종석 전 실장이 도전을 한다. 글쎄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임종석 실장이 이제 종로로 이사간 거는 한번 건곤일척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황교안 대표랑 임종석 실장의 얘기가 나오는 것도 사실은 두 분의 악연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대협 문제에서 이제 평양 축전을 보낼 때 국가보안법으로 구속을 시킨 게 황교안 당시 검사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 이제 붙게 되면 과거의 어떤 악연을 어떻게 풀어나가느냐 이제 그 얘기가 또 나오겠죠. 계속. 그렇죠. 그런데 이제 실질적으로 저는 뭐 정세균 전 의장 같은 경우는 아직도 의향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교통 정리하느냐, 경선으로 갈 것이냐는 문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또 황교안 대표도 선택지가 또 비례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인데 뭐 저는 요번에 우리 정세균 전 대표 같은 경우, 전 의장님 같은 경우가 이제 당선된 걸 보면 굉장히 우리가 미국으로 얘기하면 스윙 스테이트처럼 잘하는 사람, 잘할 수 있는 사람한테 표를 주는 그런 어떤 성향이 종로 지역 구민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거는 뭐 승리를 어느 쪽도 장담하기 좀 어려운 그런 장면이다. 이렇게 한마디로 뭐 누가 나도 다 어려운 곳이다. 이런 분석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요. 그동안 브렉시트 문제로 오락가락, 몇 년을 오락가락했습니다. 지금 영국 정치 상황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여기 보시죠. 트럼프 빼닮은 존슨, 보리스 존슨, 새 영국 총리가 됐습니다. 다시 커지는 노딜 공포다. 여기는 이 브렉시트에 대해서 굉장히 강경한 주장을 내놓은 정치인이었거든요. 우파 성향이고요. 영국 정가의 아웃사이더다. 그런데 총리가 됐어요. 여기 보시면요. 사진도 참 일부러 이런 거 놓은 것 같습니다. 뭔가 호통을 치고 고함을 지르는 장면을 사진을 딱 실어놨습니다. 평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10월 말까지 무조건 EU 떠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총리가 되고 나서 일성이 이거예요. 브렉시트 협상 가시밭길 예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관련 기사 하나 더 있습니다. 보시죠. 그런데요. 존슨 총리가 된 과정이 과연 이게 민주적이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이렇습니다. 0.3% 총리다. 전체 유권자 중에 보수당, 지금 여기 보수당 소속이거든요. 보수당 당원의 숫자는 0.3%에 불과합니다. 근데 영국은 내각제잖아요. 총리는요. 당 대표가 되면 총리가 되는 거거든요. 보수당 대표를 선출할 때 이 보수당원 0.3%가 경질을 한 겁니다. 그럼
이 브렉시트란 이렇게 엄청난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되는 총리가 됐는데 알고 보니까 결국은 국민의 0.3%가 선택한 인물이다. 이거 이상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너무 적다는 거죠. 아, 영국도 보수당원이 0.3%가 1%도 안 되는군요. 그만큼 뭔가 외면을 받고 있다는 건데. 그런데 이 0.3%의 보수당원 들여다보니까요. 대부분 부자 백인 남성. 이러니까 이 총리가 과연 대표성이 있는 것이냐. 이런 반론들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관련 영상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We're going to get Brexit done on October the 31st. We are going to unite this amazing country and we are going to take it forward. 말씀하신 거 보셨죠? 강합니다. 짧고 강합니다. 그리고 쉬운 단어를 단문만 사용하는 성향이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뭐 미국과 영국 언론이 이렇게 평가하고 영국판 트럼프가 탄생했다. 김우락 교수님. 그렇죠. 자, 그러면은 영국판 트럼프 이게 칭찬인지 아니면 비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칭찬과 비난이 동시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호하게 뭔가 지지자들한테는 뭔가를 이제 줄 수 있는 그런 지지자들한테 칭찬을 받을 수 있는 단어지만 반대 측에 있어서는 불확실성을 굉장히 높이고 상당히 어떤 방향으로 갈지 모르는 그런 좌충우돌식의 어떤 트럼프식 것을 정치를 우리가 예상하게 하는 그런 우려가 또 있는 유럽 거죠. 국가들 다른 독일이나 프랑스 등과 좌충우돌 충돌할 수도 있다는 그렇죠. 건가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제 0.3%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게 내각제의 한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통령제 같은 경우는 국민들이 누가 나오는지 알고 이제 직접 우리가 투표를 하는 거지만 내각제는 국회의원만 뽑고 그 국회의원들끼리 또는 당원들끼리 이제 당수를 뽑아가지고 총리를 만들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또 한 가지 이제 우리가 이분이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EU하고 영국하고 이렇게 갈라서는 입장에서 무조건적으로 지금 나가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갈라서는 장면에서 뭔가 이제 자유무역의 원리가 계속 작동되게 하려고 지금 협상을 계속 이른바 유지하고 있는 이혼을 거죠. 하지만 뭔가 준비된 일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걸 하려고 하는 건데 그런 거랑 상관없이 이제 그냥 충격적으로 나가겠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지금 51%가 찬성을 해서 브렉시트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절반의 영국 사람들은 굉장한 우려 속에 있는 거죠. 그래서 노딜 브렉시트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걱정들이 지금 다른 유럽 국가들이 하고 있다. 영국 어떡하려고 저러는 건가 이런 걱정이라고 합니다. 알겠습니다.